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BK 포닥을 하고 있는 정주현입니다. 저는 반도체 설계 중에서도 피지컬 디자인의 최적화에 대하여 전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즉 DTCO를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DTCO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제가 연구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표의 목차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CO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진행하였던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2024년에 DAC라는 학회에 출판되었던 논문이며, 제목은 Binding Multiple Flip-Flop Cells Through DTCO, 즉 DTCO 과정을 진행해서 멀티비 플립플랍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소개와 이를 연구하게 된 동기, 그리고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결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설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와 같은 그림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하나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FPGA와 ASIC 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FPGA와 ASIC 모두 반도체지만 기능과 사용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FPGA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회로를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재구성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반면에 ASIC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서 맞춤형으로 제작되게 됩니다. 즉, ASIC의 회로는 재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기능에 맞추어서 칩의 구성을 가장 최적화하여 배치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반도체 중에서도 ASIC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ASIC의 설계 과정은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떠한 기능으로 동작을 하도록 할지 이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회로로서 표현을 하며,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어떠한 위치에 어느 소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자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물리적인 위치를 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피지컬 디자인은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즉 EDA 툴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며, 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회사 툴로는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지컬 디자인에서는 실제로 몇백만 개 이상의 무수히 많은 소자들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최적화된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지컬 디자인은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개의 단계들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소자들을 어느 구역에 나누어서 어떠한 소자들끼리 모아서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클락의 신호를 어떻게 분배하여야 원하는 주파수의 퍼포먼스대로 동작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금속 와이어로 소자들을 연결하여야 원하는 시간 내에 동작이 가능할지를 확인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피지컬 디자인을 진행을 하더라도 칩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피지컬 디자인을 한 번에 진행하여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도 결과를 분석하고 만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파티셔닝을 시작하는 등 이러한 수정 작업도 여러 번 반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반도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피지컬 디자인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수행을 하게 되며 따라서 빠르게 신제품을 내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반복 과정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피지컬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즉 DTC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스탠다드 셀입니다. 0과 1의 전기 신호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이제 AND나 NAND, OR 등과 같이 특수한 동작을 하는 로직 게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로직 게이트 각각을 스탠다드 셀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실제로 EDA2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에는 수백만 개 이상의 셀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실제 연결도를 표현하지는 않고 보통 이와 같이 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간략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탠다드 셀의 실제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의 그림은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과 암 회사에서 공동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한 ASAP 7나노미터라는 셀 라이브러리에 인풋이 두 개인 AND 게이트의 레이아웃을 첨부하여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스탠다드 셀을 연결할 때 메탈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즉 왼쪽과 오른쪽과 같이 호라이즌털하게 사용할지 또는 위와 아래와 같이 버티컬하게 사용할지 또는 두 방향을 모두 사용할지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배치와 연결을 어떻게 해야만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배치할 때에 메탈 간의 간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이러한 스탠다드 셀의 자체의 공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탠다드 셀을 가지고서 어떻게 피지컬 디자인을 진행하여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칩 임플멘테이션 과정을 거칠지가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피지컬 디자인을 다시 그림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베릴로그로 적힌 RTL 파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로직 신테시스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어떤 셀에 어떤 핀이 다른 셀의 핀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러한 파일을 넷리스트 파일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넷리스트 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연결되어야 하는 셀끼리 최대한 인접하게 배치하는 등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스탠다드 셀을 플레이스먼트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셀의 배치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연결되어야 하는 핀들을 메탈로 이어주는 라우팅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우팅을 거쳐서 디자인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DTCO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과정과 피지컬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하여서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달성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원래의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공정은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정이 미세화됨으로써 서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두 영역의 긴밀한 협력이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DTCO로 서로 다른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면 반도체가 마켓에 등장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게 됩니다. 어떠한 공정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최종 목표로 하는 타겟 디자인의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가 좋아질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DTCO입니다.
다음은 제가 2024년 DAC에 제출한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멀티비 플립플랍 내에 I/O 핀들을 재배열함으로써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멀티비 플립플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싱글비 플립플랍을 묶어서 하나의 스탠다드 셀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통 두 개의 싱글비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두 개의 싱글비 플립플랍을 하나의 스탠다드 셀로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멀티비 플립플랍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싱글비 플립플랍에서 클락 인버터를 공유해서 하나의 스탠다드 셀로 만들기 때문에 클락 파워를 줄이고 다이나믹 파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멀티비 플립플랍은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셀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점과 내부에 존재하는 DQ 핀들의 개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점은 멀티비 플립플랍 내에 DQ 핀들을 연결하는 와이어 랭스를 최적화할 때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싱글비 플립플랍과 같은 경우에는 각 핀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넷이 이와 같이 크로스된 형태로 놓여 있다면 해당 싱글비 플립플랍을 좌우로 플리핑한다면 와이어의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비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QN1을 연결하는 넷이 길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을 플리핑하게 된다면 QN을 연결하는 와이어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D2를 연결하던 와이어의 길이는 오히려 짧았다가 더 길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DQ핀의 개수가 많은 멀티비 플랍 같은 경우에는 셀을 플리핑한다고 해서 반드시 크로스되었던 넷의 와이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플리핑을 잘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플립플랍 길이만큼 와이어가 더 길어지게 되는데 플립플랍의 셀 레이아웃 자체가 좌우로 매우 긴 형태이기 때문에 이는 무시하지 못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QN2핀의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면 QN2핀만의 트랜지스터를 더 크기를 키움으로써 드라이브 스트렝스를 증가시키고 네거티브 슬랙을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핀을 업사이징하고 싶다면 이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 셀 크기를 키워야 하며 그 외에 핀의 주변에는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공간과 같이 이제 공간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의 크기가 커져서 인접한 셀과 오버랩이 발생을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한 셀을 옆으로 옮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셀을 움직여야 하고 셀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디자인 퀄리티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멀티비 플립플랍 내부의 DQ핀들의 다양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스탠다드 셀을 만들 때 기능은 동일하되 핀들의 배치만 다양하게 하여 멀티비 플립플랍의 셀 레이아웃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보통 멀티비 플립플랍을 만들 때는 여러 개의 싱글비 플립플랍을 위로 쌓아 올려서 만드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I/O 핀의 배열을 다양하게 하여서 레이아웃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들은 플레이스먼트가 끝난 이후의 단계에서
replacement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셀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셀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셀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버전의 레이아웃으로 리플레이스함으로써 와이어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의 레이아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내부의 핀 페어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셀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며 셀 내부의 핀의 위치만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왼쪽 그림의 가장 위쪽 핀 페어 부분과 가장 아래쪽 핀 페어의 부분의 위치를 오른쪽과 같이 바꿔준다면 와이어의 길이를 이와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핀만을 업사이징하기 위해서 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오른쪽과 같은 셀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각형 셀을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공간까지도 크기를 키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접한 셀과 오버랩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공간은 스탠다드 셀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L자 혹은 T자와 같은 셀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공간의 낭비나 셀 간의 오버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전체 플로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인풋으로는 타겟 디자인에 대한 넷리스트와 멀티비 플립플랍을 포함한 셀 라이브러리를 주었고 이에 대해 로직 합성과 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하고 플레이스먼트 이후 단계에서 와이어 랭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스텝 1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라우팅을 진행하고 타이밍 분석을 한 다음에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텝 2인 타이밍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사각형 모양이 아닌 일부 핀을 업사이징한 L자 혹은 T자 모양의 셀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텝 1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텝 1에서는 와이어 랭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웨이트로 코스트를 부여한 바이플타이트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코스트는 각 핀의 넷의 바운딩 박스의 하프 필리미터 길이의 합이며 이러한 코스트 값을 최소로 하는 매칭 밸류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셀 레이아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각각 정하기 위해서는 각 셀 레이아웃마다 바이플타이트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최소값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셀 레이아웃에서 내부의 핀 배치를 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DQ 핀 페어와 핀 페어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노드로서 정의하여서 어떻게 배치해야 최소값일지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플타이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F1이라는 DQ 핀 페어가 셀 레이아웃에 어느 슬롯에 배치되어야 좋은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해당 핀 페어가 연결되어야 하는 넷의 바운딩 박스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F1에 D핀이 연결되어야 하는 넷이고 파란색이 F1에 QN핀이 연결되어야 하는 넷이라면 각각의 초록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 박스가 최소값이 되는 슬롯이 이제 DQ핀 페어가 위치되어야 하는 슬롯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예시에서는 F1이 슬롯 2, 즉 해당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야만 넷의 바운딩 박스의 합이 최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플타이트 그래프에서 왼쪽의 노드에는 핀 페어들을 그리고 오른쪽 노드에는 슬롯의 후보를 배치해서 각 페어와 슬롯이 1대1로 연결되었을 때 바운딩 박스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고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텝 2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립플랍을 지나는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한 직사각형의 멀티비 플립플랍을 일부 핀의 트랜지스터를 업사이징한 L자 혹은 T자 모양의 셀로 리플레이스 하였으며 이때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였고 목표는 파워와 토탈 네거티브 슬랙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는 각 플립플랍의 I/O 핀이 포함된 패스에 대해서 셋업과 홀드타임 바이올레이션을 방지하고 바뀌게 되는 셀이 이제 인접한 셀과 크기가 커진 트랜지스터 사이에 오버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한 실험 세팅이며 파이썬을 이용하였고 셀 라이브러리로는 ASAP7 나노미터를 사용하였고 케이던스사의 버추오스로 셀 레이아웃을 직접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제 실험에 사용한 스탠다드 셀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실제 실험에 사용한 벤치마크와 사용된 플립플랍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싱글비 플립플랍을 위아래로만 쌓아 올린 컨벤셔널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스텝 1에서는 50%의 멀티비 플립플랍을 리플레이스 함으로써 와이어 랭스 길이를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스텝 2에서는 약 89% 정도의 멀티비 플립플랍을 리플레이스 함으로써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을 해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한 비교군에 대한 설명인데요. 컨벤셔널 플로우란 커머셜 툴에게 P&R을 맡긴 실험을 의미하며 컨벤셔널 1은 기존의 멀티비 플립플랍만을 사용한 결과이고 컨벤셔널 2는 이에 우리가 만든 멀티비 플립플랍을 추가로 주었을 때 EDA 툴이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컨벤셔널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파워와 퍼포먼스, 에리아를 비교해보면 컨벤셔널 플로우 머보다 아워 플로우가 1% 이상의 와이어의 길이를 감소하였고 스텝 2까지 진행하였을 때 1.43 이상의 네거티브 슬랙이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플레이스먼트와 라우팅의 개입이 일절 없이 단지 셀 레이아웃과 핀 페어의 배치만을 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본다면 무시하지 못할 숫자입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는 멀티비 플립플랍을 활용할 때의 두 가지 제한점을 해결하였으며 다양한 멀티비 플립플랍의 레이아웃을 활용하고 핀 페어의 재배치를 통하여 P&R 결과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은 타겟 디자인에 맞추어서 스탠다드 셀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DTCO 논문입니다. 이걸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